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수색 정찰 중간에 이제 조우가 되는 거지.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순간인데 누가 한 사람이 땡기면 다 돼버리니까. 혹시 김정은 눈깔 뽑기라는 훈련 아십니까? 707에서 우리 깡미님이 근무하셨는데 우리가 들으면 좀 허풍이다, 에이 거짓말 할 만한 좀 그런 작전 같은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해상이랑 고공이랑 대테러 작전까지 그건 있었습니다. UDT에서 아덴만 여면 작전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707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UDT가 가는 게 맞다 해서 작전을 갔는데 우선 707 거였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도 원래 707이 하려고 했는데 당시 해군에서 아니 해상작전인데 우리에겐 UDT가 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해군에서 UDT를 믿고 맡겨달라고 해서 맞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UDT가 잘 해내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707 배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배 모릅니다. 강철부대 가니까 막 서울하면서 헤매던데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당시 최영암 청해부대 대장했던 조영주 예비역 제독을 불러갖고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진짜 애국심 이런 것이 다 힘들지만은 함장 입장에서는 현장에 이제 배에 올라가야 되는 UDT 이호원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총알을 탁 이렇게 쟁이는 걸 보면서 걱정돼서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목숨을 국가에 바친 사람들이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아주 진짜 그걸 이제 707에서 하려고 그랬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목숨 걸고 작전하러 나가는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작전이라기보다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공 강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공 강화를 하다가 엄청 높은 곳이었습니다. 제 장비 착용한 거 다시 확인하고 사주 경계하고 바람 확인하고 뭐 엄청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유히 진짜 아주 자유롭게 잠자리가 그 높은 곳에서 잠자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환각 아닌가요? 아니 진짜 혹시나 해서 제가 딱 피트를 봤습니다. 2000피트. 엄청 높지 않습니까? 우리 선임한테 가가지고 선배님 제가 2000피트에서 진짜 잠자리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녁을 하고 그 선임 전화가 막 오는 겁니다. 야 깡미야 나 잠자리 봤다 2000피트에서 전화 왔습니다. 조산소에 의한 환각은 아닌가요? 아 진짜 봤습니다 진짜. 잠자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엄청 바쁜 그거에서 막 새가 날아간다거나 갈매기가 날아간다거나 나비가 있거나 막 그런 것처럼 엄청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네. 또 왁싱님은 좀 놀랄만한 군대 썰 같은 거 없나요? 보통 12월 25일에 눈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5월 5일에 눈이 내린 적이 있어요. 불과 작년에. 양구에서요? 네. 5월 5일이요? 누가 스프레이 뿌린 거 아닌가요? 엄청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양구는. 저 현역일 때도 봤었고 그래서 그날을 화이트 어린이날이라고. 와, 제가 4월 때까지 눈 온 거 본 적이 있는데 5월에 눈이 온다고요? 양구는 통상 9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4월 말에 끊겨요. 그래서 백두산 부대가 부대 마크 자세히 보시면 눈 오는 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제 선배한테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JS의 영화 보면은 판문점에서 만나서 막 이렇게 서로 남부 병사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이 뭐 전혀 불가능한 거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실제로 제 이제 선배가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수색 정찰 주간에 하러 들어갔는데 뭐 우리 알다시피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도 보고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북한 애들도 수색 정찰을 하니까 걔들이 넘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이제 조우가 되는 거지.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누가 한 사람이 땡기면 이제 다 돼버리니까 야 쏘지 마. 서로 북한에 쏘지 말라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지금부터 뒤로 물른다. 짝짝짝짝 이렇게 해서 이제 와. KTC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아군 전술이었고 상대방은 이제 북한군 전술하는 팀은 북한군 복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약간 KTC 때 중대 대 중대 대결을 하거든요. 이게 중대의 자존심, 훈육 대장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KTC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KTC 하는 중에 정찰을 나갔다가 훈육 대장님을 잡아온 거예요. 상대방 훈육 대장님을. 북한군 장군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훈육 대장님이 당시 참모총장님이 저희 KTC 훈련장 방문 예정이셨는데 그래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전으로 여기 장교가 있다. 근데 또 우리 훈육 대장님이 잡아오라고 한 거야. 잡아오라고. 얄짤없네요. 딱 가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했더니만 북한군 훈육 대장님이 야, 나 브리핑 연습 중이니까 장난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분을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셔가지고 욕을 저희한테 야, 내가 브리핑 준비하는데 근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또 우리 훈육 장교님은 잘했다고. 저도
북한군 그 네. 옷 때문에 썰이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하다가 고공팀이 북한군 옷을 입고 대항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질러 가면 그냥 한 10분 만에 가고 네. 이렇게 돌아가면 한 2시간이 걸리는 와. 그런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마을을 질러 가냐 아니면 돌아가냐 회의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질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10분이라는 너무 좋은 메리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건 아무도 걸리지 말고 가자. 엄청 뛰어가지고 조용히 막 갔습니다. 특전사 절대 걸리지 않는다. 아무 작전도 다 임무 수행 가능하다. 막 갔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야 이게 간첩 신고. 복병이네, 그 복병. 대한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총도 들고 있으니까 바로 경찰이 와서 뭐냐. 우리도 신고당한 적이 있는데 아까 그 동복 유격장 1주차 끝나고 2주차 도피 및 탈출할 때 저희 때부터 기존에 하던 코스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훈련 안 했던 지역을 처음 이제 우리가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얄궂은 유격복 있잖아. 다 떨어지는 거. 모자 이상한 거 쓰고 그걸 쓰고 산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동네 아저씨인가 누가 보고 내려가서 신고한 거야. 와. 그것도 좋은 거죠. 신고 중에 투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그 이장님 예. 산에 있는 버스자를 빨리 내려라. 어머. 그때에도 신고 정신 투철했던 거. 김신주 일당도 남욱군 삼형제가 신고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거죠. 그 신고가 잘 돼야. 근데 저희는 작전에 실패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혼났나요 좀? 엄청 혼났습니다. 야, 이 저도 아까 대원군 썰 하나 있는데 저희 7군단에서 이제 FT 국지 및 침투발 그 훈련을 할 때 저희 군단장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임국선 장군님이라고 평상시에도 대항군을 보내세요. 저희가 탄약고 애들 몇 번 영창 보낼 뻔했거든요. 근데 대항군이 어느 정도 되면은 철조망을 자르고 들어와요 애들이. 그리고 아니면 토굴을 해서 들어와요 땅 파서. 제대로 보내네요. 평상시에도 그 자르고 들어온 겁니다. 안에 있는 탄약고 자르고 포파타치 붙이고 그대로 나간 거예요. 다음날 거기 포파타치 붙어 있고. 그 저희는 이제 총정을 다시 영접으로 붙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좀 대단했는데 결국엔 저희 부대가 뚫렸습니다. 대대 철조망을 뚫고 대항군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잡았습니다. 잡아서 돌아오는 잡은 병사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포상인과 받으니까. 그래서 손잡고 이제 아저씨니까 따라오세요 가는데 대항군이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회장님이 그걸 보고 약이 오른 거죠. 아니 이놈 새끼가 자연스럽게 데리고 왔더니만 감히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또 잡힌 거예요 그 친구가. 잡혔는데 그때는 오대기 불러서 완전히 포박하고 입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제대로 완전히 뒤로 묶어가지고 그 친구가 막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대항군 간부가 와서 대회장님도 죄송하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대회장님도 보여준 거죠. 너네 도망가면 우리 이렇게 한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도망갔습니다. 군생을 하시면서 아까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11년도 7월 달에 임관을 했습니다. 12월 그 정도의 전입 교육을 했습니다. 전입 교육을 했는데 혹시 김정은 눈깔 뽑기라는 훈련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김정일 눈깔 뽑기라 해가지고 딱 자세를 잡고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도약해야 되는 그런 포즈가 있습니다. 준비하면 으악 하면서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 돼 진짜.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서. 자, 준비! 시작! 대박. 이게 보면은 온몸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 그 증진에 진짜 엄청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김정일 눈깔 뽑기를 해가지고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맨날 시키니까. 맨날 시켜요? 맨날 시켜요. 근데 이 훈련은 김정일이 죽어야지 끝나겠구나.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인원들은 관물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 사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 김정일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완벽하군요. 김정일 사진을 구해가지고 관물 때 딱 해놓고 계속 눈깔을 계속 뽑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김정일이 죽었는 건가요? 그 저기까지 간 거야. 눈깔 한 300개 정도 뽑았나요? 아유 엄청 수만 개를 뽑았습니다. 수만 개를 뽑았군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죽은 겁니다. 나는 이거 내가 죽였다. 김정일을 내가 죽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장례식 끝나고 그때 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 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겁니다. 김정은 눈깔 뽑기. 안 죽어. 그러면 그 전에 선배님들은 이제 김일성이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통일 때까지 안 없으겠군요. 우리 왁싱님은 군생활 하실 때
뭐 실제 상황이 걸리거나. 실제 상황은 많이 없었고 제가 18년도에 임관하고 20년도 전역했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오히려 이제 좀 민간인 마찰이 좀 있는 편이어서 초여름철에는 신만이 분들이 몰래 많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비상 걸리고 차단선 작전하고. 그럼 신만이를 잡으러 갑니까? 네. 어떻게 해요? 신만이를 놓치잖아요. 뭐 CCTV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로상으로 차단선을 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수색하고 계속 진지에 있어야 돼요. 와. 그 신만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만이 절대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절대 못 잡고 제가 신만이 협회에도 전화를 신만이 옆에 왜냐면 신만이들끼리는 정보가 커뮤니티가 있군요. 엄청 비밀리에 왜냐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럼 이제 전화해서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통로가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안 알려줘. 안 알려주죠. 먹고 살 길인데. 그래서 그냥 나중에 솔직하게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나오라 해라. 부대에서 다 출동을 했으니까 나오라 해라. 그래도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만이로 위장한 북한 간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드보크 숨겨놓고 땅에 파놓고 거기다 권총이나 무기를 숨겨놓고 다른 간첩이 왔을 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걸 드보크라고 합니다. 여담인데 신만이 분들은 아무리 잡아도 또 들어와요. 내가 3을 캐면 막 1,000만 원 훅 버는데 벌금 해봐야 5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 3을 뺐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산밭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만이 협회 통화했다잖아요. 절대 못 잡는다고 자기네들. 너무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곳에 사실은 이제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감수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타고 나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고. 지뢰도 비가 많이 오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걸리는 신만이들은 하수다. 진짜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갔다 나온대요. 길리슈트 입고 오구나. 이렇게 또 사단장님이랑 캡틴 김상호님이 처음 뵈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좋았습니다. 특전사가 아닌 다른 육군 타 부대 여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저희랑 임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보다에서 이런 여군 출신들을 불러서 평상시와 좀 다름없는 이런 군생활 얘기를 기획한 게 너무 좋았고 정말 군인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동안 군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저는 특전사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특전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군들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고 오늘 하여튼 만나서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군분들을 만나니까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너무 신기하고 특히나 아까 예비군 썰 중에서 트랜스젠더 썰은 이거 기가 막힙니다. 특전 여군들도 사실 뭐 제가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깡미님을 보면서 눈깔 뽑기. 김상호 눈깔 뽑기. 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또 여군분들 모시고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